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심한 분도 있지만 저는 정말 제 엄마 같으셨던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절 사랑해 주셨던 어머님과 딸 같은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고아였던 날 아무 반대 없이 딸 한 명 생겼다 기뻐하시며 식구로 받아들여 주셨던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로 남편 키우면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여자 마음 아프게만 하지 말라며 귀에 딱지 않도록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날짜 잡던 날 엄마 없는 빈자리 꼭 채워주시겠다던 그 말씀 정말 지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식장에 들어서던 날 어머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시고는 그 어떤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엄마들보다 더 우셨고 시댁에서 첫날 밤 엄마가 계셨으면 다 챙겨주었을 텐데 하시면서 이제 내가 우리 며느리 엄마라며 손수 음식까지 다 준비하셨죠. 그날 저는 절 위해 음식하느라 고생하는 어머님께 매우 고마워서 자는 신랑 몰래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신혼집 마련해 주신다고 적금까지 털어 돈 보내주신 어머님. 저 신경 쓰실까봐 집에 오시기 전에 꼭 연락부터 하셨죠. 집에 오셔서 며느리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다고 손수 음식도 다 해주시고 따뜻한 밥은 꼭 저에게 꼭 먼저 해주시며 정작 본인은 찬밥 드셨죠. 제가 첫 임신하던 날 신랑보다 더 기뻐하시며 출산 용품과 아기 이불이며 베넷 저고리며 손수 다 준비해 주셨고 입덧이 심해 하루도 한 끼 못 먹던 저를 위해서 잉어와 가물치까지 정성스럽게 구워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임신하면 조심해야 한다며 집안일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도와주셨습니다. 아이 낳던 날 남편이 출장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 어머니께서 새벽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제가 우는 꿈을 꾸셨다고 전화해 주신 덕분에 저는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양수가 미리 터졌고 임신 중도까지 의심되어 위험하다며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니께서는 아기보다도 며느리를 먼저 살려달라고 부탁하셨었죠. 그 말을 듣고 날 정말 딸로 생각하신다는 어머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기와 저는 무사했고 어머니는 저를 잃는 줄 아셨다며 얼마나 우시던지요. 그 모습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 등을 여러 번 때리면서 처자식 숨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중요하냐면서 아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은 제가 처음으로 본 어머님의 화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그동안 집에서 아이 보느냐고 우울하고 힘들었을 저에게 손주는 내가 봐줄 테니 얼른 복직하라고 절 먼저 배려해 주시는 어머님의 말씀에 매우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6살 되던 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할머니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하는 말에 저는 그 순간 평소와 다르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치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걸 미리 알아채지 못한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또 아프신 어머님을 보니 어찌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날 어머님을 부여안고 난 못난 딸이라며 울던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며 안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자는 마음으로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제가 직접 병간호를 하기로 마음 먹고 사표까지 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엔 하루 3시간꼴로 저를 잊어버리시더니 시간이 갈수록 3일에 한 번, 딱 30분 동안만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일과는 어머님 식사를 차려드리고 이불이나 바지에 실수하신 거 치워드리고 같이 놀아드리는 온전히 어머님만을 위한 시간이었죠. 몸은 고되었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님 살아계실 때 곁에 있어 드리는 게 얼마나 좋던지요. 고아인 저는 이런 게 가족이지 하는 마음에 오히려 마음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의 노력에도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셨습니다. 이제는 공격성까지 점점 드러내어 물건까지 집어던지시고 저는 그 물건을 맞아 이마를 10바늘이나 꿰매고 말았죠. 아이도 할머니가 냄새가 나고 무섭다며 할머니가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 저는 너무 속이 상해 그날 처음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때 어머니께서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는지 우리 손주 때리지 말라고 아이를 안은 모습에 저도 어머님을 안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밥 먹자고 하시고는 저에게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주시고는 다시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그게 제가 본 어머님의 마지막 온정신이었습니다. 아이와 어머님과 셋이서 집에 있었던 그날 공과금을 인터넷으로 내어서 나가는
일이 없었는데 하필 그날 사이트에 오류가 뜨는 바람에 제가 직접 내러 은행에 갔었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피투성이에 울고 있었고 어머님께서는 가위를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갔던 그 사이 어머니께서 가위를 들고 나와 공주님처럼 머리를 할 거라며 본인의 머리를 자르시는 거 아이가 말렸었나 봐요. 그때 몸다툼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휘두르는 가위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어머님도 놀라셨는지 무섭다며 제 품에 안기시고 아들도 피투성이로 막 우는데 전 남편을 불러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게 했죠.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시니 남편은 요양병원에 보내자 했고 저는 안 된다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느냐며 어머님 가시는 날까지 손수내가 뒷바라지 다 하고 보내드릴 거라 하며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마치 정신이 돌아오신 것처럼 저를 보시며 국수가 먹고 싶으니 좀 해다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재료를 사와야 한다고 내일 해드리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땅바닥에 드러눕고는 꼭 오늘 먹어야 한다 하시며 투정을 부리시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제 팔짱을 꽉 잡으면서 마치 데이트라도 하는 것 마냥 행복해 하셨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딸내미는 이걸 좋아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장을 다 보고 국수를 하러 가는데 경비실에서 지금 다른 차가 나가야 하니 주차를 해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갔다 오는 건 문제 없겠지?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초조해하며 10분 만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거실에 안 계시는 어머님, 너무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이불에서 고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안심하고 국수를 뚝딱 만들어서 어머니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어머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않으시는 어머님, 곤히 잠드셨나 싶어서 다시 상을 들고 나오려니 화장대 옆에 통장과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어머니께서 가위 사건이 벌어졌던 날 정신이 들어보니 손주는 피투성이에다 가위를 들고 있던 자신을 보고 너무 끔찍스러우셨다며 정말 이 정도로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건가 싶은 마음에 정말 수치스럽고 죽고 싶으셨다네요. 그날은 계속 정신이 드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인지를 한다 하죠. 제가 방 안에서 남편과 어머니 요양병원 문제로 싸우던 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느냐는 말을 들으시고 며느리는 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 본인이 떠나야지 끝난다고 생각하시고는 밤을 새워 이 편지를 쓰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해드렸던 국수를 꼭 먹고 가야지 싶으셔서 일부러 투정 부리시고는 같이 마지막으로 장보러 데이트를 나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더는 본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다음 생에는 꼭 모녀로 태어나 온전한 엄마의 사랑을 주시겠다고는 글을 끝내시고 마지막 남은 어머님의 통장과 같이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불이 나게 어머니께 가서 흔들고 불렀지만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순간 이상함을 직감한 저는 119를 불렀고 어머님을 일으키기 위해 이불을 들치는 순간 어머님의 손에 수면제 약통이 쥐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혹시나 정말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눈물이 범벅된 채로 어머님을 부둥켜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치매 합병증도 있으신 데다가 약물 중독으로 위세척 할 틈도 없이 가셨다네요. 그때가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예전부터 잠이 안 오실 때마다 가끔 처방받은 수면제를 드시곤 하셨는데 치매 이후에는 제가 항상 자전거를 불러드리거나 토닥여서 재워드렸기 때문에 입에도 댄 적이 없으셨죠. 게다가 서랍이 보이지 않길래 어머니께서 다 드신 줄만 알았는데 몰래 숨기고 계셨나 봐요. 국수도 못 드셨는데 그렇게 꼭 오늘 드시고 싶다 하셨는데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가셨는지요. 저는 우리 어머님과 함께 시간 너무 행복했었는데 정말 날 키우신 엄마라고 여겼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제가 혹여나 힘들어할까봐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의 편지 구절 중 저에게 부탁한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더는 울지 않았으면 한다고 적어 놓으신 거였어요. 장례식에서도 어머님 화장시켜 드릴 때도 하염없이 울기만 했는데 남편이 어머님 말씀 잊어버린 거냐며 다시 한번 편지를 보여주는데 저는 49일 때까지만 울고 털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울지 않을게요.
다음 생에는 어머님이 제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 생에서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 모두 다 되갚으며 살게요.